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자기 PR과 이미지 메이킹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러 온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나 봐요. 다들 막 더워서 지쳐하는데 에너지가 쌩쌩하세요. 저도 힘을 많이 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그 내용이 제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셀프 PR을 위한 호감의 기술. 여러분들 호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끔. 왜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 친구는 비호감스러워. 아우, 비호감이야. 라는 얘기는 자주 했던 것 같죠. 근데 아우, 저 사람은 호감형이다. 호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애석하게도 최근에는 자주 못 들어봤고 자주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호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요소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호감의 이미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나와 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타인들이 호감형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PR, 자기 PR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 자기 PR이라는 얘기는 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PR이라는 얘기는 좀 자주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 PR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물건이나 어떤 영업상의 이익 때문에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자기 PR이 뭐야? 그럼 나를 스스로 뭐 세일즈를 한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일즈까지는 아니어도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밖에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자기 P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고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 밖에 어떠한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PR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기 PR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비단 국한이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기 PR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요. 예전에는 리더라는 자리는 누군가가 콕 찍어서 주어지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더라고요.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어떤 팀이 있으면요. 그 팀의 팀장만 리더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팀은 발전이 더딥니다. 그렇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 팀은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업무 결과 혹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능력을 갖췄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셀프 PR에 있어서요. 제가 필수 요소를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볼까요? 자기의 준비, 책임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의 준비,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단어, 그리고 어조, 그리고 그때 화장은 어떻게, 색조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머리를 묶었는지, 풀었는지, 셔츠를 입었는지, 티를 입었는지 다 기억해요. 관심. 관심은 즉 타인에 대한 사랑,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알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 그런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길게 갖는데요. 내 얼굴을 길게 들여다보는 거울 보고
길게 들여다보는 시간 많이 가져보셨어요, 선생님? 여기 우리 이쁜 언니는요? 거의 급해서 어떤 약속 때문에 화장 막 부랴부랴 하고 머리 뭐 이상한 거 없나 이러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뛰어나가기 바빠요. 그러니 우리가 남을 만나서 얘기할 땐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좋다고 면밀히 파악하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나에 대해서는 정작 잘 알지 못하고 나의 스스로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갖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고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처녀 때 또 일찍 시집가고 나면 누구 엄마 뭐 누구 부인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가물가물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나를 많이 사랑해야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가 알거든요. 자,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끄집어내서 그거를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특화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셀프 PR의 필수 요소로 두 번째는 준비라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직책, 임무를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잠재력은 있는데 부족해. 자격이 부족해. 즉 그걸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뭐 자격증, 뭐 학력지상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개발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아쉬움만 남긴 채 서로 어떻게 뭐 조직의 관계를 맺는다거나 입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자체가 요원해지는 거죠.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자, 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고찰을 하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장단점을 파악했듯이 나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은 보완을 하고 장점은 발전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찬스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잖아요. 포착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취재 기자 시절에요. 포착하려고 파파라치 하려고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려는 대상이 탁 나타났어요. 취재원에게 들었던 정보를 받고 탁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터리를 장전을 안 했다. 만약에 배터리 장전 안 했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포착은 제 눈으로만 포착하는 거죠. 저는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온 기회를 잡고 포착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준비를 내가 충분히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것이 그 다음 필수 요소로 필요할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어떤 일을 했을 때요. 우리 남 탓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하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비호감이죠.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후회 없는 자세를 임했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멋있는 나의 동료이기도 하고요. 선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호감형의 사람이고 꾸준히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거든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자기 PR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PR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 이제 호감이라는 이 두 글자인데요. 자, 호감을 얻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제가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짚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호감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타인에 대한 호감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자기애 필요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자기애. 나를 호감해 본 적 있으세요? 나를 호감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약간 그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케이스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없었겠어요. 아유, 저도 이 호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약간 어떤 통달한 그런 입장이 된 거거든요. 아무튼 호감, 나를 스스로 호감하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그 과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나를 끄집어내서 나는 어떤 개성과 이미지를 지녔는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레드 블라우스 입은 우리
예, 청중 예, 학생 언니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시거든요. 눈빛에서도. 옷으로도 표현을 발현을 하신 거예요. 네. 나는 어떤 이미지, 열정적인 이미지. 아, 레드 블라우스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스스로 코디를 하셨어요. 이게 외향적인 이미지 메이킹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기 위한 게 무의식 중에 약간 부지불식간에 혹은 약간의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발현이 되신 거예요. 되게 잘 하신 거거든요. 본인의 눈빛과 표정과 아, 또 외모적인 특성을 잘 살리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미지를 정립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셨을 때 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아, 그거는 콩깍지가 시신 거예요. 그건 콩깍지가 시신 거고 깔끔해요? 잘 저기 씻고 다녀요. 떡 부러진 거는 자기 일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인간관계를 할 때는 너무너무 인정이 넘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정서가 있는데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추구했던 이미지는 제가 막내딸이거든요. 귀엽고 싶었어요. 귀엽고 싶었어요. 귀염 많이 받잖아요, 막내딸은. 근데 귀엽고 싶어서 뭐 귀여운 뭐 액세서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바꿔보고 싶었던 게 약간 섹시한 이미지. 웃으셨어. 아닌 거 제가 알거든요. 섹시한 이미지로 거듭나고 싶은데 어머 그것도 바란스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까울까? 그나마 좀 약간 그 지적인 쪽 그쪽이 나에게 그 외적으로는 더 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촌스럽진 않고 지적인 쪽이 가까우면 내가 지성미가 돋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눈빛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 눈빛의 이미지 메이킹도 있습니다. 눈빛이 알차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지적인 이미지가 보태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나에게 맞는 이미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갑자기 제가 섹시하려고 막 그 이미지를 추구한다고 막 그런 복장하고 오면 여러분들 너무 불편하셨을 거고 이 강의 들으려고 열심히 시간 빼서 왔는데 저 여자 뭐냐 이러고 가실 확률도 매우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에 대해서 객관화를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아, 백현주 너는 귀여운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막내니까 예뻐했던 거고 귀여워했던 거고 아, 사회 속의 동물이잖아요. 뭐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사회 속의 동물인 내가 아, 사회 속의 백현주로 나갔을 때 사랑받는 막내딸로서의 귀여움을 유지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까? 지적인 사람이 되자. 라고 해서 지금도 저는 부단히 저를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립스틱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튄다. 아 이건 나한테 이미지 안 맞아. 아 이건 말투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필터링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성과 이미지를 가졌는지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정립을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전 저기 보고요. 토지를 갈고 닦아야 되죠. 그냥 개간하지 않은 그 황무지는 용도가 없잖아요. 그러나 갈고 닦으면 처음에 목표를 두고 갈고 닦는 만큼 용도가 바뀝니다. 농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임야가 될 수도 있고요. 집을 짓는 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뭐 빌딩 같은 거 올릴 수 있는 대지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 속의 동물인 우리가 사회 속에 내가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으로 갈고 닦아져서 거듭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하는 과정. 토지가 개간되는 과정처럼 마찬가지의 그런 과정입니다. 매력적인 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의 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캐릭터가 있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버지로서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삼촌으로서의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어디 뭐 동료들, 뭐 선배로서의 캐릭터가 있고 다양한 캐릭터가 있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내가 좋아하는 모습하고 일치해요. 그러면 그거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더 좋지 않으세요? 매력적인 나로 거듭나는 게 이미지 메이킹의 궁극의 목표예요. 매력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인간은 관계라는 틀에서 어우러져 살잖아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호감도 주고 조화롭게 융화할 수 있도록 호감의 이미지를 거듭나야 된다. 누가 자꾸 비호감스러운 사람하고 같이 책상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나도 호감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같이 책상 쓰는 동료가 된다거나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된다거나 그런 동료가 되고 싶지. 비호감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비호감이 되어서는 사회관계가 원만히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딱 중간에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걸 제가 좀 넣어봤어요. 셀프 테스트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나의 첫인상은 어떨까? 나의 첫인상은 어떨까? 자, 1번. 같이 생각하면서 나를 회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나는 미소 짓는 것이 불편한가? 여기는 근데 미소 짓는 게 불편하신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나는 미소 짓는 것이 불편한가? 2번째.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를 나눌 때 무표정하게 인사를 나누나? 안녕하세요. 그런 분 있잖아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러고 갔는데 안녕하세요. 어색해서 그러신 건 알겠는데 되게 그 어색함이요. 관계 지속이 안 돼요. 저분이 뭐라고 웃으면서라도 해주시면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못해서 그냥 돌아설 때도 많단 말이죠.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 발 더 못 나가거든요. 3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반응하지 못하는 편인가? 선생님. 반응을 좀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만나실 때보다 조금 나아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하고 여기 언니하고 다 지금 보니까 반응이 되게 잘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걱정 근심이 있거나 몸이 불편할 때 그것을 얼굴로 이렇게 자꾸만 표출을 하는 스타일인가? 왜 입에다가 말끝마다 하시고 힘들다를 달고 사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힘든데 자꾸 힘들다고 말하니까 그 사람 멀리하게 되죠. 아니 나도 힘든데 자꾸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난 힘들다고. 어떤 때는 내가 더 힘들어요. 근데도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얼굴로 표현하고 말로 표출하는 스타일인가? 5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한가? 감정 표현. 타인에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게 낯선가? 아니면 익숙한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다들 감정 표현이 좀 익숙하신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보는데.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질문 3개에 해당이 되면 타인에게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상이라는 게 뭐예요? 비호감스러운 이미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이 필요한 상태예요. 만약에 3개에 해당된다면. 반면에 이건 좀 약간 진단이 좀 필요한데 치료가 단 1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우 호감형의 인상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자, 진단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역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호감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변에 정말 비타민 같은 존재이고요. 인간관계 자체가 매우 원만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셀프 테스트를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되짚어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하면서 저 얼마나 저를 돌아볼 수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이제 제가 또 짚어서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성찰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고 무지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직무유기다. 날 잘 몰라. 예전에는 우리 환경이 그랬어요. 환경이. 그냥 자식 낳으면 자식 뒷바라지 해야 됐었고 남편 그럼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뒷바라지 뭐 시동생, 시누이, 또 친정, 여자의 운명이 그러기도 했었고 아버지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안쓰러운지.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꿈도 많고 했는데 군대 제대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더 있으니까. 그죠? 너무 힘들어. 치열하게 삼시세끼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빠듯하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슨 영화를 좋아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노래를 잘 불렀는지, 춤을 잘 췄는지 잘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에 대한 성찰을 하세요.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야, A 너는 이거 좋아했지? 이거 잘 먹지? 이거 잘 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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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
이런 거 보러 다녔으면 좋아하지. 뭐 등등등등 메모라도 하세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 버킷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꼭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메모하죠. 하세요. 나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했고 뭘 잘 먹는지를 다 일일이 기입을 하셔서 하나하나 1년 365일에서 목표 지점을 딱 세워서 이루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개발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몰라봐 준다고 세상이 나를 몰라봐 준다고 세상 탓을 하는 것은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PR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PR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또 짚을 건 뭐냐면 자기 PR하고 자기 자랑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자랑. 여러분들 자기 자랑 많은 사람이 좋으세요? 싫죠? 그건 비호감이에요. 그 간극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기 자랑에 넘치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건 고립이 됩니다. 세상에 뭐하니라 하랩이라도 그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겸손한 자세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걸 하면 잘할 수 있고 이걸 좋아하고 너와 내가 더불어서 이런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통해서든 말을 통해서든 눈빛을 통해서든 손길을 통해서든 PR을 한다면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비호감이 아니라 호감스러운 나의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 성찰. 그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린 이미지를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 취향, 능력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점만 골라 그것을 세련되게 어떻게? 세련되게 세련되게 다듬는 것이에요. 가식하고는요. 위선하고는요. 원론적으로 다릅니다. 가식 떠는 사람 저 웃을 때요. 사람 표정을 자주 보거든요. 저는 주로 사람 만날 때 눈빛을 많이 봐요. 말로는 어떻게 말을 해도요. 눈빛은 못 숨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아이 컨택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웃을 때요. 그냥 마음이 없이 유체이탈 화법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 하는 것처럼 표정이 표정은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냥 그래 의례적으로 너 왔으니까 웃어줄게.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 그건 되게 가식적이지 않나요? 그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서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서 그 중에서 일단 순번을 정해요. 이번엔 이거가 조금 더 알차니까 요거를 갈고 닦아서 매력적인 나 세련되게 다듬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지 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위선은 아닙니다.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위선은 불쌍합니다. 나중에는. 측은하죠. 측은지심이 생기죠. 하지만 내가 이미 있는 것을 굉장히 소박한 마음으로 더 알차게 채우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세련되게 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중받는 우러러 보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첫 단계. 자아 성찰 하라 그랬어요, 어머니.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이 문장은 약간 원론적인데 제 말은 또 원론적이지는 않아요. 지루하지는 않으시죠? 네. 네. 사회 속의 인간은요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추구하는 게 무엇이든 성공을 희망하지 실패를 희망하지는 않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지을 줄 압니다. 즉 무엇으로 나를 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나를 특화시킬 수 있는 거.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미스코리아를 나가서 예를 들면 진이 되고 싶다는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나이도 이미 뭐 그렇고 뭐 신체도 너무 예쁘고 미스코리아는 저에게 일단 안 맞아. 그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학생들에게 혹은 나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멀리 계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들려드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를 부단히 특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책도 많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장르 편식 없이 다양하게 저를 갖다가 더 이렇게 알차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요. 더 오래 하려고요. 이쪽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계속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ING 진행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막연히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추구하는 거지. 그냥 그것을 그냥 꿈꾸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성공을 하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무엇을 그걸 개발을 시켜서 특화를 시켜서 밀고 나가서 결국은 궁극의 성공이라는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현실적으로 우리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이미지 메이킹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걸. 그거 너무 난감해. 그죠? 난감해. 근데 난감할수록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복잡할수록. 우리 실타래 풀 때도 막 이거 어떡하지 하고 풀다 보면 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냥 앞에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초심으로 돌아가서 풀다 보면 풀려요. 시간이 가서 그렇지. 이미지 메이킹은요. 외모와 내면의 이미지 메이킹이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외모하고 내면이 같이 가야 돼요. 겉과 속이 표리가 동해야지.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정하고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건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투, 눈빛, 표정, 인매 모든 것이 호감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잠시 웃음에 대해서 미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안 웃고 있는데 입꼬리는 올라가 있어. 가시 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외면의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을 했어요. 웃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웃는 게 제일 어렵고 이 무대에 섰을 때 손을 어떻게 둘지 몰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짓, 뭐 웃음, 눈매 뭐 이런 게 되게 힘든데 그분은 외면의 이미지 메이킹은 성공을 했을지 모르나 내면 이미지 메이킹이 안 된 거예요. 배려심, 역지사지, 따뜻함 이런 걸로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눈빛은 싸늘한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거 제가 만들고도 이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될까요? 시작. 어떠세요? 그 말이 공감되시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말이 씨가 된다고 어른들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말하는 것은 결국 나의 뜻이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뜻대로 자꾸 움직여진다고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왜 그 어렸을 때 10대 때도 이렇게 설레임을 느낄 때 쟤를 내가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뭔가 어느 순간 쓱 스치듯이 마음에 살랑하고 와서 쟤 좋아하나 봐. 생각하는 순간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태도가 되고 태도가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사회 속에 나를 성공시키는 필수 과정이다. 생각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려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미지 메이킹의 5계명 이것도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이거 나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철학적인 그 의미로 들어가면 뭐 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너 자신을 알래 분수를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나 자신을 알자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잔 말이에요. 두 번째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롤모델을 벤치마킹하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반드시 있어요. 유명인 중에서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대체로 맞아. 터무니없지 않은 이상. 그죠? 네, 터무니없지. 뭐 미스 A 뭐 수지 뭐 나랑 그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죠. 그러나
뭐 방송인 누구, 뭐 아나운서 누구. 저는 약간 그래 흡사한 깔끔한 이미지는 흡사하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 제가 그 뭐 신은경 아나운서라든지 저희 어렸을 때 뭐 백지연 앵커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이제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똑부러지게 말하는 모습들 보면서 녹음기 옛날에 그 테이프에다 녹음하는 거 있었잖아요. 말하는 거. 왜냐면 제가 막내 말투가 있었거든요. 상상이 잘 안 가시죠? 혀 짧은 소리. 집에만 책가방 놓고 들어가면은 혀 짧은 소리 하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이상해지면서. 엄마가 안 된다고. 너 나중에 사회 나가가지고 큰일 난다고. 고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춘기가 되면서 나 이러면 안 되나 보다. 내가 누구처럼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진행자, 앵커분들이 말을 떡 부러지고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 짧은 소리를 바꾸려고 그 습관을 바꾸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의 말투가 생기더라고요. 다만 따뜻한 말투. 제 말이 차갑지는 않으시죠? 네, 차갑지 않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의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나의 롤모델을 정하셔서 비슷한 사람을 정해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특화시켜라.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면과 내면 모두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라. 섹시한 이미지인 사람은 섹시한 거를 너무 과하지 않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단아한 사람은 단아하게, 멋진 사람은 멋지게. 뒤에 우리 나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청년, 멋진 사람 멋지게. 나에게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홍보하라. 홍보하라. 자신이 내세울 점이 무엇인지, 내가 내세울 게 무엇인지 합리적인 판단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나를 적극 알리자. 자기 자랑하고는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랑 단지 깨지는 사람 있죠. 이거 누구는 뭐 그만큼 안 했어. 유독 막 그냥 확 난리치는 분들 있잖아요. 내 자랑이 얘기의 대화의 80% 이상이야. 난 저 사람 만나려고 왜 하루를 이 시간을 뺐는지 모르겠어 하고 허탈한 발걸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지 말자. 내 주변 사람들은. 이게 나름대로 제가 만든 이미지 메이킹의 5계명입니다. 그러면 내면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꿀팁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면 우리 정신적인 거. 정신적이고 매우 중요한 거 아시죠? 모든 게 정신에서 비롯되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자. 비관이 아니라 건전한 자기 비판을 빈번히 하자. 비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희망적이지 못하죠. 누구나 특수한 몇 퍼센트의 사람이 아닌 이상은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비관적인 이 현실로 받아들이면 앞을 타개해 나가지 못해요. 전진하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나에 대한 비판, 자기 비판. 어디까지 왔고 난 어디까지 잘했고 어디까지 못했고. 근데 그것이 너무 각박해지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되게 촉촉한 자기 비판이 돼야 됩니다. 자양분이 되는 자기 비판이 있잖아요. 요거 좀 부족하니까 요거 할까? 그래 우리 그러면 운동 말로만 운동했으니까 오늘은 내 몸을 위해서 이 몸을 하늘이 나한테 주셨는데 이번 생에 주셨는데 이 몸을 위해서 이 주신 몸을 잘 써야 되니까 15분만이라도 걷자. 예를 들어서 건강히 해야만 내가 뭐든 할 수 있으니까 라든지 끊임없는 나에 대한 다각도적인 자기 비판을 좀 빈번히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매우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되 타인과 비교하되 기죽지 말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각자의 삶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의 만족도도 달라요. 나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온전히 오롯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처음에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도요. 힘듭니다. 요것만 해서 뭐 대학만 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대학 갔더니 어머 산 넘어 산이야. 모두 따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또 갔다 왔다 졸업했더니 유학 갔다 온 애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정말 영어 성적도 이것만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치우치잖아요. 자기가 이제 거기서 페이스를 잃어요. 나의 길을 못 갑니다. 비교는 하는 거죠. 내 지점이 어느 정도 왔는지. 내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약간 숨 돌리기를 해도 되는지 지금 가열차게 달려야 되는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한 비교가 돼야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위한 비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의 환경이 있고 나의 환경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좀 살아보니까요. 앞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후반부가 똑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좀 가슴앓이를 했던 시간 동안 잘 나갔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잠시 주춤할 땐 내가 또 잘 나가지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다듬어가면서 돌아봐가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의 타이밍이 왔을 때 탁 우리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처럼 바꿔치기를 탁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이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이 완벽할 수 없고 다만 중요한 거 최선 다했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했나 들여다봐. 뭐 옛날 우리 드라마 대사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지 주력하라. 가끔 보면요, 저도 어떤 때는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면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스스로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끌어모으고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서 숨고르기를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점검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항상 돌이켜 보거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내면 이미지 메이킹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나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 또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지나치게 갈망해서 정신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말자. 자, 여러분 갈망하고 갈증하고요. 약간 미묘한 그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갈망은 열망, 욕망하고 결을 같이 해요. 갈증은 열정, 열정, 열망. 희한하게 약간 그 좀 결이 다른데요. 욕망 덩어리, 쟤는 욕망 덩어리야. 라고 하는 그런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과 스쳤던 경험이라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가 내 곁에 그런 욕망 덩어리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욕망이 넘치는 사람은 만족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주변을 같이 끌고 가줄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너 줄게, 에너지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너지를 막 같이 뿜어줍니다. 그게 결국은 갈증, 이 일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갈증. 옆에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너와 내가 함께 가는 거에 대한 갈증.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갈증.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갈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욕망하고 이렇게 결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갈망이라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박탈감, 늘 황폐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유, 욕망 덩어리라는 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인간관계 할 때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거든요, 나를.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 돼서 타인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나를 피폐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도 굉장히 좀 한 번쯤은 저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이상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감이라는 녀석에 대한 집중 해부를 한번 해볼게요. 호감. 지금 열심히 적으시다가 펜을 놓치실 뻔했어요. 제일 모범생이십니다 오늘. 호감이라는 녀석은 대체 뭔가, 어떤 녀석인가? 남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죠? 네. 호감을 얻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매사에 추진력이 넘치고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해나갑니다. 호감은 그런 에너지를, 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애기들도 많이 예뻐해주고, 아이고 걸음마 했네. 걸음마 다음날 뛰어. 그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어른도요. 호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매사에 적극적이 되고 주저함이 좀 없어지죠. 그러면서 리더십이라는 것도 같이 생기게 되고요. 호감이라는 감정은 사람을 자신감 넘치고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들고 더불어 대인관계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게 만들어주고 더불어서 풍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들한테. 나는 왜 나를 호감하지 못하나? 왜 나를 호감하지 못하나? 대부분이 이렇게 나를 호감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상담을 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만났을 때 너무 능력도 갖추고 있고 잠재력도 많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자기를 호감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를 좀 이렇게 들여다봤었어요. 곰곰이.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심리가 원인이더라고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내가 아껴야 밖에서도 아끼고 존중받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좋아해야만 타인도 나를 사랑하고 좋은 느낌을 받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네.
나 스스로에 대한 호감의 감정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을 호감하려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여기 사례로 제가 클론의 멤버 강원래 씨, 또 틴틴파이브 멤버 이동호 씨의 사례를 좀 넣었습니다. 강원래 씨 그 한류스타, 원조 한류스타잖아요. 클론. 대만 쪽 중화권에서 인기 많았었죠. 그랬다가 십수년 전에 교통사고 당해서 좀 불편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불편한 삶을 불편하다라고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자기의 사랑도 찾았습니다. 동반자도 찾고 일생의 동반자 파트너도 찾았고 김송 씨. 아이도 낳았습니다.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한 가수 활동 꾸준히 해나가고 있어요.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인생의 이막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이동호 씨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시간만 맞으면 라디오를 종종 듣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실명 선고를 받게 됐죠. 더불어서 아내분도 뇌종양이었나요? 아마 그런 투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비관해서 벼랑 끝에 서서 인생이 끝이다 라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또다시 가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잡고 거기에서 인생 2라운드를 2막을 또 열어서 자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서 인생의 2막을 성공시킨 그런 사례거든요. 나를 받아들이는, 지금 나의 어떤 변화가 왔든 이거를 갖다가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됐나 라고 하기 이전에, 그거는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말이죠, 푸념처럼.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길게 나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서는 투철한 자기 확신이 필요해요. 투철한 자기 확신. 누군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지금 이 순간의 결과만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유학 가서 예일대학교에서 뭐 박사를 했다, 뭐 하버드에서 뭐를 했다. 와, 되게 좋겠다. 와, 성공했다. 인생은 눈 감을 때까지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갈 때 얼마나 남모르는 고생을 했겠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에 대해서도 나도 어떠한 과정을 겪으면 그만한 결과, 내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성공했는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볼 때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들여다보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뚜렷했고 또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성공하신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히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를 붙여드리고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신 분들은 자기 한계를 극복했던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호감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타인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한 가지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호감의 지점,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의 지점은 반드시 일치하진 않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날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다른 것 때문에 날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먼저 속단을 하고 이거는 상대방이 싫어할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자꾸 끄집어내서 이것도 좋아할 수 있겠고 저것도 좋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세련되게 갈고 닦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란하게 꾸며서 나를 눈여겨보게 만들 수도 있고, 특정 분야의 풍부한 지식에 호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같은 것을 좋아하는 공통된 성향에서도 호감을 느끼곤 합니다. 공동체 의식. 예, 뭔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감을 했다. 공감 의식에서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현란하게 꾸민다라는 이 자체는 가식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눈길을 끄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호감이라는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소통이 된다는 것은요, 공감 의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감을 느끼면은 그 사람한테는 깊은 호감을 느껴요. 대화가 돼. 같은 거 보고 같이 느껴.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호감에 있어서 또 그 감정을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셀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나는 호감형인가? 1.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2. 평소에 호감형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3. 처음 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이다. 4. 남의 이목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다. 5.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는 못 베긴다. 저 비슷해요. 6.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는 것을 타인에게 알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그냥 꿍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어서 이래 라는 상황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죠. 7번째, 사람들이 내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치 그 솔루션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얼만큼 해당되십니까? 6개에서 7개면 완전 호감형. 4, 5개면 그냥 호감형. 3개 이하면은요. 호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호감형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죠? 근데 일단 호감에 대해서는 어떤 놈이다라는 거는 약간 좀 감이 오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이야기를 너무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